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진도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금 진도가 빨리 끝났지만 남는 시간 동안은 연습 문제 복습을 한번 하고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오늘 수업 잘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섹션 6.3의 선형 변환의 핵과 상 이 부분에 마무리를 조금 못 지은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을 할게요. 정리 6.19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t라는 R의 n에서 R의 m으로 가는 선형 변환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dimension의 차원인데 image of t 하고 그 다음에 corner of t의 차원이 합하면 n 앞쪽에 있는 n이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였어요. 그래서 image of t 그거의 차원을 우리가 rank of t, t의 개수라고 불렀었고 뒤쪽에 corner of t의 차원을 우리가 nullity of t라고 불렀어요. 이거의 어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동영상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거의 정리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개수 정리, 짧게는 저렇게 부르고요. 정식 명칭으로는 그러니까 랭크는 개수고 널리티는 퇴화차수니까 개수, 퇴화차수 정리 뭐 이렇게 불러야 되겠지만 보통 개수 정리라고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 다항식의 개수하고는 영어가 달라요. 그거는 코에피션트고 요거는 랭크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랭크 정리 또는 개수 정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랭크 더하기 널리티가 n이다. 요걸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 복습이고 자, 그럼 정리 6.20을 보시면 따름 정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A를 m by n 행렬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Rn에서 Rm으로 가는 거는 m by n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어요. 단 앞쪽과 뒤쪽의 베이시스를 뭐 알파, 베타 이렇게 고정했을 때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보통은 둘 다 표준기죠.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잡았을 때 그냥 A를 곱하는 행렬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랬을 때는 우리가 image of t에 해당하는 게 정확히 뭐였던 걸 기억해야 되냐면 column space of A 그걸 기호로 오랜만에 보는 기호죠. 상당히 오래전에 아마 중간고사 기간에 했었던 건데 A의 칼럼 열 공간을 이렇게 쓴다고 했었고요. 행 공간은 참고로 R, row space에서 R로 씁니다. 그리고 요거는 N 해서 null space 해서 요거는 해 공간 또는 영 공간이라고 불렀었죠. 즉, 열 공간의 차원과 해 공간의 차원의 합은 n by n에서 뒤쪽 n하고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A가 주어졌을 때 Rn에서 Rm으로 가는 맵으로 보는데 X를 AX로 A를 곱하는 맵으로 보면 사실은 이거의 행렬 표현이 정확히 A가 되는데 표준기저일 때 그렇다 그랬어요. 혹시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앞에 걸 복습하셔도 좋고 대충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LA라고 하는 건 A를 곱하는 맵이었는데 그런 함수 또는 사상이었는데 그거의 이미지 즉 우리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칼럼 스페이스 열 공간이었고 LA의 커널 즉 핵이라고 하는 것은 널 스페이스 즉 해공간과 같았다. 요거를 이제 상기하시면 그냥 바로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랭크 더하기 널리티는 n.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remark. 어떤 이제 언급을 하고 싶냐면 이것도 상당히 오래전에 했었던 건데 칼럼 스페이스하고
row space하고 즉 해공간 열공간하고 행공간의 이거는 공간 자체는 굉장히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차원은 항상 같다는 게 증명돼 있고 이거를 rank of A라고 불렀었어요. 이것도 이제 복습인데 그냥 한번 언급을 해본 거고요. 자, 그래서 예제 6.20에서 AX는 0벡터 이거의 해공간의 차원이 얼마냐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A를 먼저 주면 다음과 같이 1, 3, 3 그리고 3, 5, 2 1, 7, 5 이렇게 주어진 3 곱하기 4 행렬이죠. 3x4 매트릭스가 있을 때 자, 먼저 첫 번째 방법 저는 사실 첫 번째 방법을 훨씬 좋아해요. 책에 굳이 두 번째 방법으로 풀었는데 솔직히 이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A라는 행렬을 늘 하던 대로 가우스 소거법을 해요. 첫 번째 행을 피벗으로 잡고 여기 1,1 피벗으로 잡고 나머지를 없애주기 위해서 3배 해서 빼고 여기는 그냥 더하면 되겠네요. 그 작업을 해주면 계산은 생략하고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역시 첫 번째 행은 두고 잘 보시면 이게 비율이 2대 1-1이죠. 얘도 2대 -1이죠. 그럼 하나만 남기고 빼면 나머지는 0,0이 되면서 leading one 즉 우리가 그 피봇 또는 주축이라고 했죠. 그게 두 개가 남았는데 그 주축이 없는 칼럼을 우리가 그거에 해당하는 변수를 자유변수 있는 쪽을 종속변수라고 했고 이거에서 이제 그 베이시스를 여기서 이제 해공간의 기절을 구하는 방법을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여러 번 반복해 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요 자유변수에 해당하는 녀석이 나오는 게 해공간의 차원을 주고 즉 널리티가 1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라는 게 요게 칼럼 스페이스의 그 열공간의 차원을 준다. 그래서 2구 이 두 개의 합이 정확히 3이다. 얘는 운 좋게도 3x3 3x3 매트릭스라서 m이나 n이나 똑같은데 만약에 3 곱하기 4였다 그러면은 더한 게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구체적으로 해공간의 기절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갔어야겠죠. 이건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해공간의 차원을 구해도 돼요. 근데 두 번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리가 랭크 더하기 널리티 즉 칼럼 스페이스 오브 A를 구하기 위해서 사실 이건 그럼 또 왜 구하느냐? 널 스페이스의 차원과 칼럼 스페이스의 차원이 즉 해공간과 열공간의 차원의 합이 n이다. 지금은 3이다. 그러면은 해공간을 구하기 위해서 열공간을 구하면 되니까요. 그럼 열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매트릭스의 요 열들로 스팬된 생성된 그런 벡터 그런 벡터 공간인데 근데 우리가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을 통해서 구하려고 그러면 트랜스포즈를 취해주면 결국은 열들이 행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그 바뀐 행들을 가지고 가우스 소거법을 적용해서 베이시스, 즉 기절을 찾고 싶어요. 역시 리딩 원, 피벗을 냅두고 3배 해서 더하고 3배 해서 빼는 작업을 거치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나오고요. 여기서 역시 7,2 여기도 7,2 그렇게 나오면서 하나가 없어지면서 7,2가 남고 나머지는 0,0,0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앞쪽이 종속 변수가 2개고 자유 변수가 하나인 이렇게 나왔는데 하지만 어떤 게 차이가 나냐면 얘는
사실은 제가 A 트랜스포즈를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A의 전치 행렬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의 랭크인데 제가 뭐라 그랬죠? 원래 거의 랭크하고 같다 그랬죠. 그래서 요게 2고 그러면 우리가 합해서 랭크 오브 A가 2인 걸 알았으니까 널리티라고 하는 거는 랭크 널리티 정리의 개수 정리에 의해서 3에서 빼면 1이다 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자유변수 이건 이제 문제는 풀었지만 자유변수도 한번 해보면 이 경우에는 널리티 오브 A 트랜스포즈가 나오죠. 그래서 얘도 운이 좋게도 얘도 마침 1인데 이 두 개가 우연히 이건 우연히 같은 거예요. 얘가 정사각 행렬이기 때문에 우연히 같은 거지. 얘는 2고 얘는 1이고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 짓고요. 자, 정리 6.21에서 t라고 하는 선형 변환이 Rn에서 Rn으로 Rn에서 Rm이 아니라 둘 다 운이 좋게도 같은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은 동치다. 그러니까 좀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얘가 t라는 게 1대1 함수다. 그냥 1대1 하면 1대1 함수를 말하는 거죠. 1대1 대응이 아니라. 그래서 1대1이다. 요거를 다른 말로 단사라고 불렀었죠. 그건 거랑 t가 전사, 얘는 onto, 방금 거는 one-to-one, onto.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전사라고 불렀었죠. 그거랑 전 1대1인 거랑 단사인 거랑 전사인 거랑 가역 변환. 얘는 1대1 대응인 건데 이거 두 개가 동시에 돼야 되겠죠. 이 세 개가 동치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가역 변환이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일반적으로 n하고 m하고 다르면 전혀 동치가 아닌데 같을 때는 두 개를 다 체크할 필요 없이 둘 중에 하나만 체크해도 된다. 그리고 지지난 시간인가 체크했다시피 전산걸 보이기는 꽤 만만치 않았지만 단사인 건 요 어떤 선형 변환이 단사인 건 체크하기가 쉬웠어요. 커널을 체크해서 커널이 트리비얼하다. 핵이 자명하다는 걸 보이면 쉽게 볼 수 있었죠.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못한 거는 마무리를 지었고요. 아이고. 자, 섹션 6.4 진도를 본격적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교 변환과 대칭 변환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변환에 대해서 많이 하다가 조금 특별한 변환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Rn에서 Rm이 아니라 똑같이 Rn에서 Rn으로 가는 만약에 행렬 표현을 나타내면 정사각 행렬이 되는 그런 것 중에서도 조금 더 특별한 애들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Rn에 있는 임의의 두 벡터 UV에 대해서 TU 벡터 UV를 보낸 다음에 내적을 한 거랑 보내기 전에 내적을 한 거랑 같다. 이걸 만족할 때, 즉 다른 말로 하면 내적을 보존한다는 뜻이죠. 내적을 보존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될 때 이거를 뭐라고 한다? 직교 변환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내적을 보존한다는 걸로부터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증명을 할 거지만 사실은 얘는 길이도 보존하고 각도 보존해요. 그걸 이제 정리해서 증명할 건데 자, 먼저 정리. t가 직교 변환, 즉 오토고널 트랜스폼이라고 하면 직교 변환이면 모든 요거 for all이었죠. A 뒤집어 놓은 거. 모든 u 벡터에 대해서 제가 별 얘기 안 해도 Rn에서 Rn으로 가는 겁니다. tu 벡터에 그러니까 보내고 난 다음에 길이 절대값을 취한 거, 즉 길이하고 보내기 전 길이는 같다. 즉 직교 변환은 벡터의 길이를 보존한다. 보내기 전이나 후나 같다. 이런 뜻이었죠. 자, 요거는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uv 대신에 둘 다 u를 넣어주면 tu 같은 거 내적한 게 길이 제곱되고 역시 u 해서 제곱되는데 어차피 절대값은 0 이상이니까 제곱을 띄워버려도 되죠. 그래서 쉽게 증명이 됩니다. 자, 정리 6.23을 보시면
t가 직교 변환이면 모든 uv 벡터에 대해서 u와 v가 이루는 그러니까 uv 사이의 각, 즉 u와 v가 이루는 각은 보내기 전이죠. tu와 tv, 보낸 후의 각과 같다라는 사실로부터 직교 변화는 사실 각을 보존한다. 네, 둘 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길이도 보존하고 각도 보존해요. 원래 정의는 내적을 보존하는, 그러니까 내적을 보존한다, 길이를 보존한다, 각을 보존한다. 사실은 세 개가 다 동치인 것도 증명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편하게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내적을 보존한다고 하면 제일 쉽게 따라 나옵니다. 다른 쪽은 그렇게 조금 어려워요. 그거는 조금 그래도 아주 어렵진 않지만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거는 조금 중요하니까 한번 증명을 해보면 UV의 내적하고 TU, TV의 내적이 같다는 게 정의였는데 이걸 조금 풀었으면 UV 이루는 각을 모르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고요. 보내고 난 다음에도 역시 TU, TV 해놓고 이루는 각을 모르니까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건데 문제는 여기서 UV하고 TU, TV는 길이를 보존한다는 게 앞에 있었으니까 이 부분이 날아가죠. 여기서 코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 같은데 둘 다 그러면은 코사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범위가 있으니까 거기서 같으려면 세타는 세타 프라임이 된다. 왜냐하면 이 전범위가 아니라 또 반 잘라야 되지. 0에서 파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다. 자, 증명 혹시 까먹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길이와 각을 보존한다. 역도 성립합니다. 길이와 각을 보존하는 변화는 직교 변환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코멘트고요. 정리 6.24를 보면 t가 RN에서 RN으로 가는 직교 변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탠다드 베이시스, 표준 기저에 대해서 t의 행렬 표현,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계산했을 때 그게 직교 행렬이 된다는 것과 동치다. 직교 변환, 직교 행렬. 그럼 직교 행렬이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이걸 잠시 A라고 놓으면 A 트랜스포즈는 A 트랜스포즈 A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다. 그래서 이거 전체 행렬입니다. 요거를 직교 행렬이라고 했었죠. 자, 정의를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가 직교 변환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역시나 RN에서 RN으로 똑같이 가는데 그게 모든 RN에 있는 UV 벡터에 대해서 앞에 거에다가만 t를 취해주고 뒤에 거는 가만히 둔다면 내적한 거랑 앞에 거는 가만히 두고 뒤에 것만 보낸 다음에 내적을 한 거랑 이게 항상 같다면 이런 t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대칭 변환이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 책에 오타가 있어요. 오토고널 트랜스폼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직교 변환이죠. 보라색으로 제가 했고요. 오타고요. 시메트릭, 대칭 변환, 시메트릭 트랜스폼 또는 조금 어려운 말로는 셀프 애조인트라는 말도 배우는데 그냥 저는 시메트릭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칭 변환이다. 자, 정리 6.20에 보시면 그래서 대칭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행렬 표현을 나타냈을 때 표준 기저에 대해서 그게 대칭 행렬인 것과 동치가 된다. 이름 그대로죠, 둘 다. 그러니까 직교 변환인 거는 직교 행렬과 동치고 대칭 변환인 거는 대칭 행렬과 동치예요. 표준 기저에 대한 행렬 표현을 계산했을 때 대칭 행렬이라 하면 전치 행렬과 자기 자신이 같은 행렬을 말하죠. 대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 자, 정리 6.27을 보면 t라고 하는 게 대칭 변환이다. 역시 RN에서 RN으로 갈 때.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이제 표준 기저를 택하면 대칭 행렬인 걸 아는데 내가 어떤 알파라는 정규 직교 기저 서로 직교하면서도 정규화됐다. 즉 길이가 1인 그런 서로 수직이면서 길이가 1인 기저가 있어서 그걸 알파라고 하면 그 알파와 알파에 대한 행렬 표현이
대각행렬이 되도록 하는 그런 알파가 존재한다. 요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증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고요. 제가 요거는 별표를 하나 정도 더 해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문제 푸는데 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증명을 쓰실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찾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t가 대칭 변환이면 그거에 a라는 행렬을 갖다가 표준 기절을 통해서 행렬 표현을 나타낸 걸 a라고 하면 걔는 대칭행렬이 된다는 걸 위해서 증명을 하진 않았지만 언급했죠. 그러면 우리가 섹션 5.3에서 대칭행렬인 거는 실수행렬에서 뭐랑 동치다? 직교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거랑 동치다라는 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주축 정리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타원 같은 게 평행이동도 돼 있고 삐뚤게 있어도 회전시키고 평행이동시키고 대칭이동시키고 이런 뭐 작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2차 곡선들의 형태로 무조건 바꿀 수 있었다. 이런 응용도 있었죠. 복습해 보시고요. 자, 어쨌든 직교대각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었냐면, 원래는 그냥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A라는 행렬을 대각행렬 D와 가역행렬,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Q, D, Q 인버스로 쓸 수 있다는 것인데, 그 Q가 직교, D는 당연히 대각행렬이고 Q가 직교행렬이 되는 그런 Q가 존재한다는 뜻은, 직교행렬의 뜻이 뭐였었냐면 뭐 트랜스포즈해서 자기 자신이 된다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인버스와 트랜스포즈가 같다 이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 인버스 대신에 Q 트랜스포즈가 오는 요렇게 되는 직교 행렬이 존재한다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겹치니까 조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 이 Q라고 하는 녀석은 사실 어떻게 만든 거였었냐면 A라는 행렬의 특성 방정식으로부터 고유 벡터들을 찾아가지고 그 고유 벡터들을 열로다가 써서 만든 게 이거였었죠. 즉 Q라는 걸 이렇게 썼을 때 요거를 요 칼럼 벡터들을 열 벡터들을 모아놓은 기절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면, 즉 아이겐 벡터들 고유 벡터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러면 그 알파는 정규 직교 기저가 되며, 다시 한번 복습하면 요게 직교 행렬이라는 거는 뭐랑 동치였냐면 요 열 벡터들이 정규 직교 기저를 이룬다는 것과 동치했어요. 혹은 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놨을 때 t라는 잠시 멈출게요. 조금 빠르네요. tv라고 하는 녀석은 조금 백을 해서, 자, TVI라고 하는 거는 일단 T라는 맵이 뭐냐면 지금 A라고 하는 행렬을 T의 표준 기저에 대해서 행렬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단지 T라는 맵은 A를 곱한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TVI는 그냥 A를 곱한 AVI일 거고, 근데 얘네는 고유 벡터니까 람다 i의 vi가 되는 그런 람다 i들이 존재하겠죠. 그럼 내가 알파를 이렇게 잘 잡아주게 되면 그거에 대한 행렬표는 t의 알파는 람다 1에서 람다 n이 돼서 이게 이제 우리가 대각화할 때 썼던 그 d가 나오는 거죠. 요 부분이 혹시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조금 대충 해서. 자, 그래서 정의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리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t에 알파, 베타라는 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앞에를 복습해 주세요. 그래서 자, 베타도 뭐 따로 뭐 W1부터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베타는 쓰지 않고 알파를 V1부터 VN까지라고 할게요. 물론 t는 Rn에서 Rm으로 가는 선형 변환입니다. 그래서 여기 n개 기저가 있을 거고 여기 m개짜리 기저가 있겠죠. 베타는 굳이 안 필요해서 안 썼고요. 하면 t를 갖다가 알파에 해당하는 v1부터 vn까지 일단 다 보내요. 그래 놓고 그거의 코오디네이트 벡터
좌표 벡터를 계산하는 방법이 4장인가에 있었죠. 그래서 베타에 대한 좌표 벡터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열 벡터로 쓰면 그게 행렬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따르면 이게 된다는 게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걸 했을 때 V1부터 Vn까지의 선형 결합을 썼을 때 그 개수들, 좌표들을 써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를 쫙 쓰면 이렇게 대각행렬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예제 6.22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t의 x, y라고 하는 1차 변환을 x 플러스 2y, 2y 플러스 x라고 두면 제가 별 얘기 안 해도 R2에서 R2로 가는 그런 선형 변환이고요. 그러면 t의 알파의 알파가 그냥 아무렇게나 알파를 굳이 고르지 않고 그냥 표준 기절을 하면 얘는 대칭 행렬까지는 보장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대칭 변환이라서 근데 그게 대각 행렬이 되도록 하는 알파가 존재한다고 했고 그런 정규직교기저 알파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먼저 얘가 사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존재하려고 하면 얘가 대칭 변환인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E1, E2를 이런 식으로 스탠다드 베이시스 표준 기절을 잡고 그래서 일단 하나씩 보냈어요. t의 E1을 보냈더니 계산해 보시면 1,2인데 그러면 이렇게 1, 2 그래서 요 베이시스 베타에 대한 코오디네이트 벡터, 좌표 벡터를 계산해 보면 1, 2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요 두 번째 걸 보내 가지고 하면 좌표 벡터가 2,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게 정확히 방금도 봤던 이거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표준 기절을 택했을 때는 그냥 요 녀석들을 1, 2하고 2를 갖다가 칼럼 벡터로 삼아서 열 벡터로 삼아서 요렇게 쓴 거였다. 그래서 역시나 확인해 보시면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아 얘는 대칭 변환이구나 라는 사실은 알았어요. 자 그러면 고 t라는 1차 변환의 행렬 표현을 갖다 a라고 놓으면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a의 특성 다항식은 디터미넌트 람다 i-a였고요. 근데 사실은 책에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진 않지만 1차 변환 t에 대한 특성 다항식도 사실은 행렬 표현의 요거랑 같다는 게 같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필요는 없고요, 일단. 그래서 여기에다가 람다 i-a를 계산하면 여기서는 그대로 빠지고 나머지는 부호가 바뀌었죠. ad-bc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고 결국은 람다1이 람다가 3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를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로 3일 때 해주면 결국 요거는 0, 요거는 x는 0 해서 이거의 0공간을 계산해 줘야 되니까 3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를 풀어보시면 x1, x2는 얘는 가우스 소거법하면 금방 나오죠. 사실 뭐 가우스 소거법까지 갈 필요도 없이 x1하고 x2가 같죠. 대입해주면 x1으로 묶어내면 1,1 이렇게 나오겠죠. 사실 이 경우에도 뭐냐면 얘가 얘의 가우스 소거법을 했을 때 기하 사다리꼴 행렬 또는 사다리꼴 행렬로 바꾸면 1, 1, 0, 0인데 그러면 자유변수 하나, 독립변수도 하나씩이니까 그 중에서 자유변수가 하나인 것 때문에 요게 이제 자유변수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래서 요게 1,1인 거는 나왔는데 정규화 해주면 길이로 나눠줘야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였죠. 두 번째로 쭉 넘기겠습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역시 방금 요 행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요걸 풀어야 되고요.
여기서 x1하고 x2가 결국은 더해서 0이 나와야 되니까 x2는 마이너스 x1 되겠죠. 자유변수를 남겨놓고 빼면 1,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러면 역시 정규화를 좀 거쳐주면 루트 2분의 1에 1,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굳이 뭐 Q, D, Q 인버스를 다 계산할 필요도 없이 알파를 요 V1과 V2를 모아놓은 그런 표준이 아니라 정규 직교 기저라고 하면 우리가 T의 알파는 뭐가 된다는 걸 위해서 증명했었죠? 정확히 Q, D, Q 인버스 할 때 그 D, 즉 람다 1, 람다 2를 대각성분으로 갖는 3-1로 갖는 그런 D였다. 그래서 여기까지 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복습 및 시험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부탁드려요. 수고 많으셨어요.